어떻게 하지? 문제가 딱 나타났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는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돈이 제 뜻대로 돌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문제라고 바라봤거든요. 문제라고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해결 방안을 자꾸 찾고 그것을 다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자꾸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경험이 자꾸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딱 깨달으면서 이거다. 내가 이 상황을 문제로 바라봤구나. 문제로 바라보면요, 이 문제는요, 문제로서 존재해야 돼요. 계속 그 느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질문이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빨리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구나. 내가 이 느낌에 머무는 게 싫다고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유가 들어가야 되죠? 나는 지금 부정과 긍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정적인 느낌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 안에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종종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 불편한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갈 때가 되면 가겠지 하고요. 지금 저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내가 뭔가 초조한 일이 있나? 내가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지금 제가 새로운 보이차를 마셨는데 이 보이차가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유인 것 같으면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인 반응이구나. 근데 저는 옛날에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싫어서 이제 뭐 이렇게 카페인 관련된 걸 아예 거의 안 먹었었어요. 커피는 원래 안 먹고요. 심장 두근두근 거리면 기분이 불쾌하니까. 근데 제가 먹었잖아요. 이미 상황은 종료됐어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죠. 저는 항상 후회했어요. 아, 괜히 먹었다. 지금 기분이 이 두근거림 찝찝한데 괜히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먹었다라고 해봤자 이미 계속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불편한 느낌마저도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담아주는 거예요. 나의 전체성 그릇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들 항상 오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올 때 내 그릇에 담는 것이 싫어가지고 얘를 자꾸 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자꾸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공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 갈 수 있게끔 아이가 놀이터에서 자꾸 놀러 가자고 막 이렇게 쫄라요.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나는 지친 거지. 일도 너무 많이 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있고 싶은데 애가 더 놀재. 그러면은 아이는 몇 시간을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냅둬 보는 거예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놀다 올 만큼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다 놀았다. 이제 화장실 가야 되겠다. 아, 이제 밥 좀 먹으러 가야 되겠다 싶을 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감정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우선 요즘은 놀이터에 당연히 보호자가 같이 함께 가 있어야 되는 시대니까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또 아이가 어리니까 더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내면 아이들은 지금 내 마음속에 마음껏 하라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막 성추행범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누가 유괴범이 등장한다거나 우리 내면 아이들을 이렇게 유괴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마음껏 여기에 머물 수 있게끔 내어주셔야 돼요. 그 장소를. 제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제 그릇은 요만한데, 가장 종지만한데, 제 그릇이 요만한데, 이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꾸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계속 이 그릇을 불에, 그러니까 이 유리를 불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고통이 오는 거죠. 두 번째 고통. 얘를 늘려야죠. 탕탕탕탕 망치로 치는 느낌이었어요. 해머로 탕탕탕. 그때마다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가니까는 이 그릇의 크기가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허용이 되지 않았던 감정이 내 그릇에 담겨도 괜찮은 느낌이 주어지게 돼요. 내 감정의 그릇이 조그만할 때, 전체성이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전체성이라고 연습하고 있는 그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너무 많은 게 들어오면 넘쳐요. 부담스럽고 지치고 그런 감정이 들어서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전체성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려면 키워야죠.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현재 내가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 안을 가득 차고 있어요. 행복이 올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얘를 불에 넣었다가 해머로 두드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왔을 때, 또 시작됐구나 라고 느끼기보단 내가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이 나타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자유를 선물해 주면요, 자기가 놀다 지치면 밥이 먹고 싶어서 들어오듯 얘네들도 때가 되면은 다른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성의 그릇은 아주 커요. 아주 큰데 지금 내가 메인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 구간에 있다고 칠게요. 이 오른쪽 편에 앉아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쪽 한쪽 면에 감정을 최대치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 외로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외로움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외로움이 이쪽으로 옮겨가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 공간은 충만한 느낌이 채워지는 거죠. 충만한 느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 자체를 허용한 그릇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니면요 여러분, 내가 이동해도 되잖아요. 내가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느끼고 싶은 걸 느껴도 돼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직접 어떤 길로 갔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시 느끼고 있을까? 오히려 축하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얘는 자신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외로움의 감정이 성숙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제발 사랑 좀 주세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칭얼거렸다면, 나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외로움이는요, 조금 성숙하게, 더 성숙하게, 대수롭지 않게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달려와가지고 딱 나한테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멀리서 흐뭇하게 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감정들, 모든 관념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떠올리는 공룡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요. 코끼리를 떠올리지 말아라 하면은 코끼리가 자꾸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제발 가, 제발 가, 제발 가 하면은 떠올리지 않고 싶은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자꾸 들러붙어요. 자꾸 들러붙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자꾸 나는 얘를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의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다른 액션을 통해서 얘를 잠깐 잊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진짜 마주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전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내가 잠깐 여기를 봤다고 해서 얘가 없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외면을 했다라는 그 감정이 내가 그것을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얘를 외면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잠깐 잊었다고 해서 얘가 나 버림받았어 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면의 우리의 감정들은요 나보다 더 성숙해요. 근데 지금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내면 아이거든요. 근데 이 내면 아이는 얘네들이 되게 상처받은 아이들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되게 성숙한 아이들일 수도 있거든요. 자꾸 내면 아이라고 하니까는 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들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감정들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내면 아이보다 나아요. 그래서 나에게 올라오는 그 감정들마저도 내가 얘를 느껴줘야 될 것만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애마저도 내면 아이이기 때문에 걔도 알아차려 주시고 우선은 잠시 나의 그 감정에 떡이 된 것을 잠깐 시선을 돌리는 게 되게 필요해요.